안녕하세요. 이서입니다. 오늘은 여기는 수요일이고 수업이 끝나가지고 제가 원래 이거 동영상은 학교 시즌에는 아침에 찍었는데 이 파워포인트까지 같이 만들기 시작하면서 아침에 찍을 수 있는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수업을 끝나고 동영상을 찍는데 오늘은 대체적으로 이거는 부모님들한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만든 동영상이에요. 오늘은 피어가 친구죠? 친구? 그 다음에 시블링 연구도 제가 끝냈는데, 그거는 다음 동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체육 단순히 보면은 부모님이 우리 아이들이 운동을 안 해요 해서 그만두고 또 그 운동에만 역할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또 체육 수업을 통해서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는 것을 또 배우거든요. 그래서 그 영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가지고 오늘 동영상을 찍었어요.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이것을 힘들어 하는데 그러니까 친구 관계는 같이 있게 하면은 이렇게 저절로 친구가 될까? My answer is no거든요. 예를 들자면 아이들을 그냥 운동이나 스포츠를 시키려고 해서 다른 아이들과 함께 그냥 넣기만 하면은 아이들이 그 안에서 스스로 그 다음에 다른 또래 아이들과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친구를 하고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까 하면 answer is no거든요. 왜냐면 대체적으로 이거는 연구에서도 마찬가지고 제 경험에서도 얘기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우리 장애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할지를 어떻게 할지를 잘 몰라요.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세컨더리로 넘어가잖아요. 대체적으로 초등학교 학생 아이들은 이렇게 나와 달라도 우리 장애 아이들이 많이 다르잖아요. 달라도 스스로 가서 접근을 하는데 이렇게 세컨더리로 넘어가면서 점점 더 친구 그룹의 형성이 자기들 안에서 규칙이 있는지 우리 장애 아이들하고 이렇게 같이 참여나 친구를 만드는 게 조금 많이 힘들어요. 선생 보는 입장에서.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너무 부정적으로 보는 것보다도 그것을 이해를 하고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이해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의도적으로 가르치고 구조화하고 또 반복해서 연습을 할 수 있어야 우리 장애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운동이나 스포츠나 또 사회에 나가서도 친구들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인클루전, 통합 체육이나 뭐 통합 교육 연구들을 보면은 우리 장애 아이들이 체육 수업이나 통합 수업에 들어가가지고 친구들한테 많이 따돌린 경험도 있고 그 안에서 많이 아이솔레 된 경험도 있고 또 어려웠다고 또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 비장애 아이들이 우리 장애 아이들과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수 있는지를 잘 모르고 그것에 대한 그 수업 구조가 많이 부족했을 경험이 되게 많아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제가 좀 깊게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 안에서 딱 넣기만 해서 다른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을까 앤서스 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돼요. 그래서 말이나 커뮤니케이션은 안 돼도 몸짓이나 뭐 요즘엔 디바이스 미국 같은 경우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AS 디바이스 한 명 다 있거든요. 또래로 다른 아이들과 함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지, 그 다음에 또래로 비장애 아이들과 실제로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팀 역할을 하거든요. 그 안에서 우리 장애 아이들이 그 활동을 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성인 도움 없이 상호작용을 유지를 할 수 있는지, 이게 하나의 영역이거든요. 단순히 그 아이들이 뭐 참가했다 안 했다 하는 게 아니고 요 도메인을 보시고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성취감도 느낄 수 있고 운동 프로그램을 또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그래서 제가 프리즌, 파티시페이션 빌롱잉은 아마 한 두 번째 전 동영상에서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 인간이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저 같은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어디 뭐 이렇게 갔는데 같기는 같은 공간에 있지만
그냥 혼자 돼 있는 기분, 뭐 나만 다른 기분. 근데 그런 기분은 뭐 제가 장애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저도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장애 학생이 많이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냥 그 안에 들어가 가지고 다른 일반 비장애인이랑 함께 있으면서 그냥 공간에 있지만 나는 그냥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파티시페이션은 함께 활동을 하고 실제로 차례, 역할, 상호작용이 오고 가고는 하지만 빌롱이 그 관계와 역할을 해서 내가 진정으로 이 단체 안에서 이 수업 안에서 진짜로 내가 일원이라고 일부라고 느껴질 수 있는가? 근데 많은 연구에서는 우리 장애 아이들이 통합교육을 들어가고 뭐 통합체육을 들어가지만 그 안에서 그런 느낌은 받을 수 없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리고 많은 부모님들의 얘기를 했고, 하지만 또 생각을 해보셔도 돼요. 한국에서는 얼마 전에 뉴스 아티클을 봤는데 아직까지도 부모님들이 특수학교를 더 선호한다는 생각이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으면 웬만해서는 통합교육을 하려고 하거든요. 통합체육도. 근데 그 안에서도 많은 부작용이 있고 그 안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실제로 정말로 참가하고 배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은 100% 장담을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많은 그 누군가의 역할이 있는데 그 누군가의 역할은 선생님일 수도 있고 부모님일 수도 있고 그 아이들 수도 있고 또 학교의 문화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개를 좀 이렇게 같이 생활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한국에서 만약에 어떤 분들이 본다면 조금 더 통합, 한국에서 아직까지 통합하면은 아직까지 미국이랑 비교를 해서, 많이 아직 갈 길이 먼 것 같아요. 사실적으로 얘기를 했던가. 많이, 뭐, 법으로나, 그 다음에 뭐, 교육적으로나, 그 다음에 문화적으로나 아직 통합에 있어서 한국은 아직까지 그것을 제대로 받았을 수 있나? 그거는 아직까지 여러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한번 부모님들이나 선생님이 생각해 보시고 어떻게 통합이 좋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들어가서 상호작용을 하고 또래 아이들과 어떻게 함께 잘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느낄 수 있는가에 대한 주제인데 부모님들이 제가 이건 연구에서 많이 연구를 하면서 부모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따왔어요. 그래서 왜 운동을 안 시키세요? 왜 못을 안 하세요? 왜 뭐뭘 안 해요? 부모님들이 항상 우리 아이들은 따돌리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우리 아이는 소외되는 느낌을 갖는다. 그 다음에 이거 세 번째는 부모님들이 가장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우리 아이가 참가를 해서 다른 아이들이 우리 아이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것 같다. 그 다음에 다른 아이들 활동을 방해하는 것 같다. 그 다음에 속도나 수준을 못 따라가는 것 같다. 그 다음에 행동, 의사표현 방식이 이해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함께 있어도 실제로는 혼자다. 그 다음에 아이가 그 안에서 도움만 받지 그 아이들과 동등하게 대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항상 좀 쉬운 역할만 한다. 그리고 실제 친구 관계를 어떻게 만드는지 몰라. 요거 같은 경우는 제가 연구에서도 봤지만 부모님들이랑 좀 대화를 많이 하면서 하는데 사실이에요. 그런 거 사실이지만 우리 아이들이 그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부모님들이 너무 부정적이거나 너무 안 좋은 모습만 보면 아이들은 실제적으로 통합해서 다른 아이들과 운동을 할 수 있는 그 파서빌리티가 더 적어지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도 장애 아이들 가르치고 처음으로 봤을 때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 비장애 아이들도 우리 장애 아이들 친구들을 어떻게 이렇게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같이 운동을 할 수 있는 걸 배운 적이 없어요. 그런 거는 교사의 책임이 큰데 교사의 책임이 큰데 많은 체육 교사님들이 너무 큰 클래스를 갖고 있고 그 안에서 어떻게 클래스 스트럭처를 잘 짜서 우리 장애 아이들이 그 안에서 또 많은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건 선생님들의 또 책임이 있지만 부모님들이 이런 것을 많이 해서 어, 아이들의 통합체육이나 통합교육을 많이 반대한다고 얘기를 어, 어, 많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현실은
더 복잡해요. 제가 하는 말이 100% 맞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제가 경험상 제가 보고 연구를 하고 한 거에서 제가 한번 이렇게 따와봤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강조를 하겠지만 우리 비장애 학생들도 제가 다음 슬라이드에 형제자매에 대해서 얘기를 할 비장애 아이들도 우리 장애 아이들과 어떻게 할지 모른다. 이게 팩이에요. 그 다음에 또래 아이들이 비장애 아이들이 우리 장애 학생과 의사활동을 어떻게 가르쳐 준적 없을 수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비자 장애 뭐 자폐 아이들을 보면은 자폐 아이들 지금 뭐 10년 넘게 가르친 선생님들은 딱 보면 그래도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줄을 아는데 그렇게 한 번도 그 경험이 없는 사람, 인클루딩 또래 아이들도 장애 아이들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할 수 저기 배운 적이 없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상처받을까봐 다가가기가 어렵다라고 말해요. 이것은 제가 많이 경험을 한 건데요. 우리 비장애 학생들이 같이 일을 해보면 내가 비장애 아이들한테 무슨 말을 해서 이렇게 접근을 해서 뭐 상처를 줄까봐 다가가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활동이 너무 빠르거나 경쟁 중심이라 참여 시간이 부족하다. 제가 이거는 제가 고등학교 세컨더리 커리큘럼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컨더리 넘어가면은 그 체육 시간이 조금 더 컴피티션 한 거, 스포츠 활동으로 그 수업 시간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그 안에서 속도를 따라가기가 힘든 거는 사실이죠. 그 다음에 규칙, 역할, 장비 수정이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 이건 선생님들 잘못이고 많은 선생님들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많이 모르시는 선생님들도 있는 거 사실이에요. 미국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현실은 아이들이 모두 다르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본질은 부모님들이 너무 눈치를 많이 보셔서 우리 아이들이 그 안에서 소외되고 어렵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제로는 그 비장애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을 통해서 다름을 배울 수도 있고 또 우리 아이들이 비장애 아이들을 위해 통해서 좀 더 좋은 행동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전히 부정적으로 보시는 거는 좀 안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선생님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은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이 조금 더 비헤이비얼 좋은 행동을 보면은 좋은 행동을 하는 그룹에 넣으면 좋은 행동을 배우는 거잖아요. 제가 수업 끝나고 지금 힘이 없어가지고 최대한 설명을 열심히 드리려고 하는데 좀 이렇게 막히더라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요. 좋은 행동이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좋은 행동을 배울 수 있잖아요. 근데 나쁜 사람들과 행동을 하고 있으면은 더 그 사람들의 나쁜 행동을 할 수 있고 예를 들자면은 뭐 진짜 정말 정말 좋은 행동만 할 수 있는 뭐 절에 다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랑 묶어놓으면은 그 사람들의 좋은 행동만 배울 수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자면은 이거는 좀 안 좋은 예일 수도 있겠는데 정말 욕하는 그룹, 좀 행동이 나쁜 그룹에 우리가 뭐 한 몇 주 살면은 그 행동이 안 좋은 거를 배울 수 있잖아요. 욕을 계속해서. 근데 우리 아이들도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 행동이 있고 아이들이 못해도 그 조금 비장애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그 아이들의 좀 좋은 행동을 많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제가 예를 좀 든다고 들었는데 하여튼간 제 수준의 예를 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 좀 좋은 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고 선생님들과 함께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어떤 엄마들 가끔 전화 와서 좀 컨설테이션을 하는데 비장애 아이들이 우리의 따돌린다. 비장애 아이들이 우리의 그냥 같이 안 한다. 근데 사실은 그 아이들도 우리 아이들이랑 어떻게 상호작용을 할지 모르니까 they don't know how to do it.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님한테 예를 들었던가 비장애 아이들한테 가가지고 그것을 좀 가르쳐 주세요라고 얘기를 드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peer 고른 그 이것도 아이들의 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공간, 상호작용, 그 다음에 공동 역할, 관계, 소속감 이런 건데 이런 거를 다 측정 가능할 수 있냐? 할 수는 없죠. 근데 아이들한테 물어보면은 그런 거를 어느 정도
느낄 수 있으니까 좀 부모님들이 같은 공간에 있지만 그냥 나는 혼자 있는 느낌. 상호작용을 하고 공동 역할이 있지만 아직도 그 안에서 소속감을 느끼는. 저는 어느 단체에 가서도 소속감이나 그걸 느끼는 게 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러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 운동을 했고, 그 대학교 때 또 석사, 박사, 그 다음에 여러 직장을 돌아다니면서 정말로 제가 여기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다 하는 것은, 그러니까 소속감을 느끼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아이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도 많은 연습이 필요한 것 같아요. 많은 조건이 있겠죠. 그래서 observation,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볼 때 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데, 단순히 우리 아이는 다른 아이들과 못 어울리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빼요. 안 해요. 이런 마음가짐은 아무것도 못 해요. 아무것도 못 하고, 두 번째로는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을 프로그램을 할 때 피해를 주는 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국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근데 내 자식이 먼저잖아요. 내 자식의 베니핏이 먼저니까 항상 내 자식이 요 안에서 어떤 베니핏을 먼저 얻을 수 있는가 생각하지. 내 자식이 소리 지르고 이렇게해서 프로그램에서 뺄 생각을 하지 말고 내 자식이 요 프로그램에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그것을 먼저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observation을 할 때, 볼 때, 좀 봤으면 하는 걸 제가 뽑아봤어요. 아이들이 같은 공간에 있는가, 실제로 함께 활동을 하는가, 먼저 다가가서 요청하는가. 대부분 아이들은 하이, 제가 관찰을 한 결과 우리 아이들은 인사를 하는 걸 좋아. 상호작용을 원해. 근데 하이 하고 돌아서더라고요. 되게 상호작용이 안 되고, 근데 그것도 선생님이나 부모님들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하이 한 다음에 기다려. 그 다음에 리스판드를 보고 또 다시 말할 수 있게. 그 다음에 또래 제한에 반응하는가. 그 다음에 AAC 디바이스를 쓰는가. 그 다음에 차례를 기다리고 참여하는가, 서로 주고받고, 그 다음에 역할을 할 수 있는가, 성인 도움 없이 유지가 되는가, 그 다음에 또래가 초대하고 기다려주는가, 요렇게, 그러니까 다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나 관찰을 할 때, 대부분 인클루전 했다고 들어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것보다도 그 아이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다른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활동을 하면서 거기서 배우고 또 기쁨을 얻을 수 있는가, 또 여러 장면에서 볼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지원 순서 먼저 가르치고 쉽게 만들고 조금씩 빼기,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비장의 아이들한테도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가르치고 다가가고, 그 다음에 활동 만들기, 이거는 부모님의 몫일 수도 있고 또 선생님의 몫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소통 방법 알게 해주기, 우리 아이들한테 어떻게 소통하고 자폐 아이들은 어떻게 소통하는지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어른 도움 줄이기. 미국 같은 경우는 좀 아이들이나 또 통합교육을 많이 들어갈 때는 패라 프로페셔널이라고 그러는데 스태프가 같이 따라 들어가거든요. 한국은 예전에 제가 어느 교육청에서 뭘 좀 부탁해가지고 선생님들 상담해주는 프로그램을 잠깐 뭐 해준 적이 있는데, 그 스태프가 많이 없어요. 그리고 통합교육이 많이 돼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래서 스태프들이 통합교육 들어가서 자기가 스스로 다 하려지 말고 또 스스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거를 기회를 주기. 그 다음에 반복 항상 중요한 거, 반복하기. 그래서 또래에게 상호작용 방법을 직접 가르치기, 다가가는 거. 참 사람한테 다가가는 게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아이들도 다가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도 있죠. 그리고 이렇게 하이하고 하는데 조금 기다려서 다가가고, 또 비장의 아이들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이하는지도 가르쳐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제안하기. You wanna try? 같이 뭐 할래? 뭐 할래? 이런 거 선생님이 가르쳐 줄 수 있고, 그리고 좀 항상 기다리기. 좀 기다리는 거 같은 경우, 저는 아이들이 지금 15년 넘게 가르쳤지만 기다리는 게 힘든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비장의 아이들한테도 좀 기다리는 것을 가르쳐 줄 필요가 있고 내 자신도 기다리는 것을 좀 가르쳐 주고 있고 그 다음에 반응하고 반응 보기 그 다음에 다시 질문하기 그 다음에 차례 주고받기 그 다음에 장애 설명보다 함께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이 학생은 장애가 있어 그러니까 장애가 있다고 이거는 제가 연구에도 많이 보고 제가 경험도 많이 하는데, 우리도 자폐 아이들이 어떤, 현상이 있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비장애 아이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자폐 아이들이 뭐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새 학기가 들어와서 아이들마다 헬스 컨디션 있거든요. 막 보내요. 널스가 막 보내서 요거 컨시더 하고 요거 컨시더 하고 요거 컨시더 해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딱 차트를 맡아서 스태프 사람들과 이렇게 뭐 공유를 하는데 예를 들면 뭐 선크림을 바르라는 등 그다음에 어떤 아이들은 시저가 있어가지고 너무 어어좀 힘든 활동을 하면 안 된다는 둥, 그다음에 어떤 아이는 실업 같은 거 하면 안 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도 조금 통합교육을 하기 전에 우리 장애 아이들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은 stay, play, talk 이거 쉽게 이해하기 이건 연구에서 가져왔는데요. 그 옆에 있기, 친구 옆에 서거나 활동에서 혼자 떨어지지 않기, 그 다음에 같이 하기, 표현하기. 그러니까 요것은 뭐 연구를 해서 요것을 효과를 봤다. 이때 연구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현장에서 써먹기에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옆에 있고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나 같이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웬만하면은 제가 사실적으로 그 스터디는 다 피곤해 가서 다 읽어 보이지는 않았어요. 그 커뮤니케이션을 표현하는 방법을 좀 알려주는 스타일. 저도 많이 써먹겠습니다. 저는 지금 체육 뭐 컨설테이션 하는 거는 없어요. 아, 한 명 있다. 한 명 있는데 그 아이는 상호작용을 좀 안 하는데 이렇게 보죠. 이렇게 봐서 어 기술도 많이 부족하고 하면서 뭐 체육 선생님한테 잘하고 있냐 근데 잘하고 있다라고 얘기만 듣는데 이렇게 옆에서 보면은 아직까지 다른 아이들과 상호작용을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속으로는 조금 체육 선생님들이 프로그램을 조금 그 아이에 맞춰 바꿔주기를 원하지만 내 맘대로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뭐 100%다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서로가 필요한 활동으로 구조화하기. 이건 선생님들이 좀 노력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아이가 통합교육 들어가서 그냥 페라 스태프들과 공 열어주고 받기 이런 것보다도 좀 파트너 비장애 아이들과 어떻게 공놀이를 할 수 있을까? 또 그 하면서 아이들이 또 비장애 학생이나 장애 아이들이 또 즐거움을 얻을 수 있을까? 이것은 또 많이 생각을 또 해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액티비티에 따라서. 그래서 도와주는 역할보다 서로 역할 있는 친구 만들기. 운동을 할 때도 여러 가지 역할이 있잖아요. 공 주는 사람, 공 받는 사람, 횟수 세는 사람, 장비, 그 다음에 시작하는 사람, 점수 기록하는 사람. 이런 것들은 우리 아이들이 다 잘할 수 있으면 잘하고 있죠. 근데 가르치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신호 같은 거는 아이들한테 어, 또래 친구들을 붙여서 그 신호를 어떻게 주는지, 그 다음에 어떻게 횟수를 세는지, 이런 것도 하나의 교육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할 수 있다. 나한테 물어보면 저는 할 수 있다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연습이 필요하고, 또 관심이 필요하죠. 그래서 의사소통은, my turn, 뭐 도와줘, stop, 패스, 브레이크, 한 번 더, 이런 것들은 간단한 것들은 아이들이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실제적으로 통합 수업 시간에서 아이들이 쓸 수 있게, 그 다음에 AI 디바이스를 써서 또래 아이들과 같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게 가르쳐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요건 좀 지나갈게요. 그 다음에 성인의 개입을 점차 줄이기인데, 일반적으로 패러프로페셔널이나 부모님들이 미리 알아서 다 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것은 제가 여러 번 했는데 당연히 도움은 하지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어덜트랑 커넥하는 건 좋은데 점점 더 우리의 목표는 뭐다? 그 아이들이 혼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에 목표를 둬야 되니까 점점 더 어덜트 서포트를 줄여가는 게 우리의 정답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좀 스킵을 할게요. 그 다음에 경쟁보다는 성공 경험부터 시작하기, 짝 주고받기, 그 다음에 스몰 그룹, 그 다음에 팀 활동. 아, 이렇게 얘기는 썼고, 또 연구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게 100% 워킹 한다, 그런 거는 할 수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 그 다음에 연구에서 가져온 연구 비장의 아이들하고 연구 많이 있어요.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지만 뭐 현장에서 일하는 교수 입장에서 이게 좋다라고 하지만 현장에서 이게 과연 워킹을 할까? 그것은 아닌 거거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예요. 애들마다 다 다르고 애들의 능력 레벨 따라 틀리고 애들의 장애보다 틀리는데 첫 번째 말씀드리는 거는 통합을 아이들이 해서 또래 아이들과 함께 아이들이 참여하는데 그 안에서 100% 만족도를 얻을 수 있냐? 그건 아니에요. 근데 또래 아이들이 스스로 우리 비장의 아이들과 함께 거기서 같이 운동활동이냐 상호작용 그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비장의 아이들도 우리 장애 아이들이 모른다는 것을 인지를 하고 대체적으로 선생님들이나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조금 더 그 장애에 대해서 또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슬로리 천천히 조금 그 스트럭처를 바꿔가서 우리 장애 아이들이 그 안에서 좀 성공 경험을 느껴서 친구랑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또 그 경험을 늘려가는 게 통합교육의 목적인데 부모님들이 초반에 미리 포기를 하지 마시고 또 우리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한테 피해준다는 그런 역측도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베니핏을 한번 생각을 해봐서 비장애 아이들이랑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할 때 제가 말했던 것을 조금 더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제가 수업 끝나고 이렇게 말을 많이 해서 수업을 이미 말을 많이 했는데 제가 조금 얼레벌레 설레벌레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를 조금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시고 한국처럼 나는 아직까지 특수교육만 원해 이것은 아니거든. 점점 더 통합적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얼마나 좀 효과적으로 현실적으로 할까를 하는 건 아직까지 문제점이 많고 이것도 하나의 파워오브 문제점이니까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이 잘 인지를 하시고 프랙티스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시고 좋은 하루 되시고 하겠습니다. 하여튼간 제가 오늘 말을 많이 버벅거렸을 텐데 이해하시고 좀 댓글 좀 남겨주시면 제가 참 행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